안녕하세요.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 경향신문 이호상입니다. 오늘 팟캐스트 주제는 장글에는 구고신을 찾지 않는다입니다. 장글에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에 나오는 비정규직 사원이고요. 구고신은 최규석 작가의 만화 송곳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다른 주인공인 이수인 씨를 도와주는 분이죠. 이번 회에서는 대다수가 장그레인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구고신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천착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386 세대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다뤘던 코너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랑 이혜리 기자, 송윤경 기자가 같이 취재해서 오늘 두 분 나와주셨어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더 밝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장글에는 구고신을 찾지 않는다. 나름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제목이잖아요. 회차 제목으로서. 왜 이 제목을 잡게 됐는지 이혜리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이혜리 기자가. 이 얘기는 청년으로부터 나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 사실 저는 그 송곳이라는 웹툰을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 어떤 내용의 뭐 그런 웹툰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 초반에 청년들과 많이 만나서 어떻게 기획을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구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랑 그냥 그러니까 학교 선배랑 그 얘기를 했을 때 만약 장그래가 현실에 있다면 그곳을 찾아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라고 안 찾아갈 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그 모습 있잖아요. 장그래와 구고신이 만나는 모습 그 장면이 되게 저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 언제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얘기를 하다가 예. 3부에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글에는 왜 구고신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저만 해도 약간 좀 장글에가 구고신을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송윤경 선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거는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이호상 그러니까 기자인데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장그래에게도 예. 어떤 이유가 있고 구고신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장그래는 지금 저희를 저희 말하는 처지죠. 것일 예. 텐데 그럼 왜 안 나가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자기 개인적인 이유를. 개인적인 네. 얘기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때 그렇게 사실 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회 활동이나 이런 거에. 그리고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대학 가면 당연히 뭐 운동 같은 것도 하고 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때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일단 학생회 활동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뭐랄까 그분들 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뭐랄까 이 거기서 같이 끼어서 지내기에 어떤 거북스러움이 있었는데 그거의 정체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집회 같은 것도 뭐랄까 깃발이 날리고 뭐 조끼 완장을 메고 하는 것들이 글쎄요 이 부분 어려운데요. 아직도 제가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 방 정리를 하다가 학보사 때 거의 이런 주제로 학생운동의 현실에 대해서 썼던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청난 항의를 받았었나 봐요, 제가. 근데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소위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런 집회에도 그러니까 집회에도 활발히 나가고 뭐 이런 막스 무슨 철학 연구회인가 뭐 이런 데였는데 거기서 저한테 장문에 항의 글을 보내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간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의 주제는 그
제 기사 당시 그 학보사 때 썼던 기사 내용은 이제 신입생들이 특히 이제 신입생들 저 때도 그랬고요. 대다수 학생들이 그 지금 집회에 나가고 어떤 사회 활동을 참 활발히 하는 그런 조직, 그런 동아리나 뭐 그런 학생회 단체 이런 데 거부감을 느끼는 걸 들어봤더니 이게 좀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이 되지 않고 뭐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이제 민주화 이후의 세대잖아요. 민주화 이후에 자라난 세대잖아요. 그래서 기존 어떤 절차가 있으면 민주적으로 풀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끝까지 좀 지켜가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크게 좀 뭐 목소리만 되게 크게 막 낸다거나 구호를 막 앞에서 외친다거나 그래서 뒤에서 구호를 함께 따라 외치고 그래서 좀 약간 본인의 주체성이 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그 당시에 그쪽에서 항의 메일을 보내온 게 어쨌든 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학생회나 이런 데들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거 너무 깎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선배가 말씀하신 지금 그거는 약간 이미 혐오 이후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세력에 대한 혐오 감정이 생긴 이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장그래가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함은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인식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어떤 우리 세대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나 지금 짜증나고 나 지금 뭐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그 분노하는 것을 표출하는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익숙치 않음이 저는 그런 어떤 그런 세력 뭔가 학생회나 이런 조직들에 대한 반감과 얽혀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전 장그래의 이유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자체에 대해서 부자연스럽고 그게 내 인생이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느끼며 그렇게 훈련 받아온 축이 있고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하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생각한 그런 축이 있는데 사회 활동에 좀 참여 의사가 있었던 친구들조차도 잘 섞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게 저 같은 경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저는 대학교 가서 바로 학생회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은 그때 우리 기획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저는 그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등장했는지 안 등장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거를 이렇게 뭔가 유의해서 듣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회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 FT였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나갔는데 뭐 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그 노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저 노래를 모르지? 그리고 뭐 마지막에 다 구호 외치잖아요. 뭐 비정규직 투쟁, 뭐 철폐 뭐 그런 거 외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익숙치 않음이 처음에는 되게 강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학생회 들어가면 치마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하이힐 신으면 안 될 것 같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다녀요? 그럼 머리는 뭐 단발이었는데 단발 머리였는데 머리도 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치장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학생회 언니들은 다 안 그랬거든요. 어떤 경건함 같은 거. 그러니까 경건함이라기보단 저 진정성의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운동하는 그러니까 그런 집회 현장에 나가는 것은 뭔가 진정성 없다라는 그 기존 그 운동하신 분들의 어떤 생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자본주의에 너무 물든 거다. 그러니까 마치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세속적인 것들을 없애야 될 것 같은 그게 그런 약간 느낌. 올드 패션이라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멋내고 예쁜 아니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동감해요. 음. 어느 정도는 동감해요. 그러니까 굳이 왜냐면 사실 하이힐 같은 거는 필수적인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필수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이 아니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생존을 논의하면서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런 거죠. 생존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하이힐 신고 뭐 멋부리고 이런 게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냐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건 뭐 변론이 있다 치고 아니 난 아무튼 그것도 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운동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그런 뭔가 그 운동을 한다는 네. 언니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익숙치 않은 제가 그치.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거에 좀 그래도 이제 그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광우병 시위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상쇄할 만큼 어떤 정권에 대한 그런 좀뭐 어떻게 그 분노랄까 그때 아. 그게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음. 심지어 이제 하이힐 신고도 나와라 뭐 약간 이런 게 이제 좀 막 이렇게 음. 퍼지면서 음. 이제 음. 점점 막 다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음. 제가 앞에 구고신 선생님을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장그래 선생이야 워낙에 유명한 분인데 그 구고신이라는 분은 그 JTBC에서 드라마화도 됐던 송곳이라는 웹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송곳의 내용은 어떤 마트가 있어요. 대형 마트가 외국계 대형 마트가 있는데 여기서 인원 감축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라요. 자르려고 하니까 어디 그 관리자 직급인 이수인이라는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가지고 그거를 그 잘려 나가지 않게끔 막아내는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때 조력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구고신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노무사고요. 그리고 일단 386 세대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386 세대는 아니지만 일단 70년대쯤에 운동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여전히 계속 그런 사회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예,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하시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 보면은 그 결국은 찾지 않는 이유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청년들이 그 구고신이라는 사람을 찾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아까 인경 선배 말씀하신 대로 그 아예 찾아가지 않거나 그렇죠. 아예 찾아가지 않거나 아예 찾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예. 친구들도 있고 예. 한번 찾아갔다가 아 이거는 이 문화는 나랑 맞지 않는다. 해서 라고 나오는 분들도 있는 그냥, 거죠. 예. 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후자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찾아갔다가요 예, 나오는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혜리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집회 같은데 저도 좀 많이 나가봤어요. 근데 집회 예. 나가봐 보신 분들 알겠지만 딱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에 뭘로 시작해서 뭐 하고 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얘기했지만 그 곡의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틀이 있어가지고 뭐 그 곡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뭘 부르고 뭐 이게 있고 그다음에 구호 외치는 거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제가 갔던 집회 중에서는 조금 좀 강도가 센 집회는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가서 뭐 어느 교도소 앞에 찾아갔다. 그러면 그 교도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상의 이유로 사상범 뭐 그런 걸로 갇혀 계신 분들을 우리가 지지하기 위해서 교도소 앞에 찾아갔을 때 그 교도소 철문을 막 망가뜨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물론 의미 있을 때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렇게 막 부수고 막 이렇게 할 때 여자분들은 뒤로 가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그 여자분들은 뒤로 가시고 뭐 그리고 앞에 결사대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거를 그 정경들이랑 몸으로 싸울 사람들을 구하고 막 그때 막 이렇게 자원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남자들 사이에서는 여자들은 뒤로 물러가야 되고 여자는 뭐 물 날라주는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참여했던 다른 친구랑 여자였죠 얘기했던 게 이런 방식이 과연 저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생각의 자유를 그런 권리를 예. 제대로 어떤 궁극적인 그렇죠 그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잡혀가 있는 것은 저희도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집회에 나왔는데 과연 이 방식이 저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특히 여자들이 약간 여기에 좀 부수적인 존재가 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 뭐 어떤 우리가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끝나고 나면 또 총화라는 거를 하는데 뭐 오늘 집회가 어땠는지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를 뭐 단위별로 막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참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먹혀 들어갈 여지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에 약간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그 어떤 집회 방식 그 자체는 저는 사실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럼 또 어떤 집회가 그럼 대안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도 명확치가 않잖아요. 그럼 뭐 무슨 DJ가 와가지고 노래를 틀면 그것은 대안적인 집회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정답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를테면은 거기서 외치는 구호들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거기 집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구호고 우리가 같이 이걸 해야 하는 이유와 그런 걸 공감한 다음 이제 같이 외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을 뭔가 선배들한테 전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집회에 나가버리니까. 왜 그랬을까요? 학생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이제 기존 뭐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회사도 뭐 수습 들어가가지고 그냥 네가 알아서 배워라 뭐 부딪혀서,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뭐 그런 후배들한테, 저희 기사에도 나왔지만 후배들한테 뭔가를 전수해 주려는 그 선배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집회 보통 볼 때는 이렇게 밖에서만 보게 되는데 이제 그렇죠. 그게 이렇게 개인으로 참여를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거의 없으니까, 내가 실제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이나 구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또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만의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예. 약간 뭔가 좀 닫혀 있는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소통이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깨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하면서 그 취재원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런 거죠. 그 대체로 이제 왜 구고신을 만나러 가지 않느냐. 여기서 구고신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집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무언가 회사 내부의 임금 체계나 이런 걸 바꾸기 위한 노조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청년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잃을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활동에 참여했을 때 내가 잃을 것들은 너무 많은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들이 많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장그래 같은 사람들은 그 낙하산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노조라는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네. 비정규직은 네. 사실 노조가 거의 없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성세대는 장그래가 멋있다고 할 텐데 그 청년들이 보기에는 되게 불편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할 말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결국엔 정규직도 안 된다. 이런 포인트를 지적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이 어떤 기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런 활동을 벌임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것이 가장 근데 큰 저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예. 뭔가 결과가 있어야만은 그런 행동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물론 결과가 그렇죠. 보이지 않아도 예. 내가 그 결과가 앞에 없어도 그게 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하는 건데, 예.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IMF라는 그래요. 그것도 기사에서 썼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가지게 된 약간 가장 1번 목표가 먹고 사는 거. 네, 그게 일단 중요하다 보니까 뭔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요구할 수 없고 되게 위축되고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효능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오늘 집회면 집회 어떤 활동이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에 참여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압박이 되어서 작용을 한다라는 걸 겪으면 그 자체가 또 재미가 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섬처럼 지금 좀 괴리돼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널리 퍼진다기보다는 그래서 거기 그게 이제 좀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효능감이라는 것도 저는 소통 그 네, 아까 그렇죠. 그거인 예, 것 소통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엔 뭐 예를 예.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뭘 요구한다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지만 예. 우리끼리의 어떤 예. 그 사회적 의미와 그런 그렇죠. 걸 예. 해소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쵸. 그런 효능감이 있는 그쵸. 건데 이제 그게 예. 안 되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고 그때 다 같이 함께 한다면 근데 그런 거기에서도 또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뭐 작게는 그런 효능감, 크게는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사회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 크게는 그런 효능감, 좀 여러 층위가 있는데 효능감을 조금이라도 느껴야 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 예. 이 저희가 지면 구성 이 회차 자체가 한쪽은 장그래는 구고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면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로 386이었던 분이 그 자신의 사연을 풀이한 거가 있었잖아요. 이혜리 기자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 취재를 하시면서 느낀 감정 같은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취재가 길게 됐잖아요. 그분 만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예. 그 선생님께서 386이신지 몰랐었고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386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예. 그 386 세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던 음.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너무 좋아서 그 기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총선 앞두고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어쨌든 정치로 많이 갔었잖아요. 386 그쵸. 네. 민주화 운동 하던 세대가. 근데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걸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달성한 어떤 민주화라는 성과를 인정하고서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때는 민주화했고 지금 내 자식은 사교육 잘 받아서 잘 커야 돼라는 어떤 이율 배반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정치권으로 간 386들이 또는 아니면 그 사회 각계의 어떤 좀 잘 된 386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이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비민주적인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도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꼭 정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 그분이 이제 민주주의는 절차였는데 386 세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게 과오였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의미를 풀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건데 그것이 달성됨으로 인해서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과오였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라는 고민을 이제 386 세대는 하지 않았다. 예. 얘기를 하신 거고. 예. 저희가 사실 386을 다룰 때도 처음에 되게 고민 많이 했잖아요. 386이 사실은 우리의 뭐랄까 우리가 타도해야 할 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상황을 다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그것도 또 그렇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들이 그들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았음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런 것들을 386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386 챕터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386에 대한 비판을 썼을 때
그 안 좋은 반응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실사고시 진보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그 반대 의견을 그렇죠. 받았던 회차가 이 386 관련된 회차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주 장문의 그 맞아요. 글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반말투로 계속 보내시기도 했잖아요, 그분. 뭐 그건 뭐 그렇다 예. 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분의 이제 요지는 386이 그동안 어쨌든 그 달성한 것들이 있고,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진보 진영이라는 그 세력이 좀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런 세대 갈등으로 더 분열을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예.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도 그러니까 저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86 세대를 다루기 전에 이게 과연 진짜 세대 갈등과 분열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열심히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 세대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년들에게 386 세대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는 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기까지 과정에서 386 세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컸던 만큼 그만큼 실망이 큰 예.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386 세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니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다 책임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386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같이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을 그렇죠. 이 그들을 자리에서 설명을 포섭하기 위한 네. 그런 내용이었죠. 네, 말씀하세요. 그 지금 일단 386 이 댓글 중에 386이 아니라 86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30대가 더 이상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86세대라고 요즘 많이 말을 하던데, 여하튼 그 86세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투신을 하시던 하셨던. 예. 그 시대에는 민주화, 그러니까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일이 주요 핵심 과제였죠. 근데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덮쳐오면서 기업이나, 그러니까 소위 자본의 힘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돈의 힘이 너무 강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제대로 맞서는 모습을 많이 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예.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정치권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저희는 그 대담을 할 때, 그러니까 이 회차를 구성할 때 86세대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소위 기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 거기에 맞설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야권, 그리고 진보개혁 진영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시는 시민단체라든가 뭐 노조라든가 이제 각계각층에서 이슈화 능력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86세대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라고 저희가 굳이 명칭을 했는데 여타 다른 단어를 붙일 만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86세대 중에서도 어쨌든 지금까지 의지와 설정 능력, 오피니언 리더로서 남아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자본의 힘, 돈의 힘에 의해서 지나치게 경쟁에 내몰리도록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 당시 그 가면 토론회라고 해서 제가 했던 것의 취지였거든요. 예. 저는 이 회차 반응 중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던 게, 그 나름 유명한 분이신 걸로 아는데, 그 페이스북에 이 부들부들 청년 기획 자체는 정말 최악이다라는 식의 글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이 회차가 나간 다음에 정말 최악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식으로 뭐 배신을 한다, 같은 편을 배신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말로 그분들은 그 이 세대, 저희가 부들부들 청년 이 기획 전반을 읽어보셨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부부터 2부 그리고 3부 앞부분까지도 이거를 절대 세대 문제로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세대 갈등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계급 간의 빈부 갈등이 더 심하고 그런 부분에 천착을 해서 계속 써왔고, 근데
이 386 여기서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이 청년들의 문제가 정말 계급 갈등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하대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정말로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세대 갈등이 그거 그러니까-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해왔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막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20대 아프니까 개새끼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다가 20대 개새끼론을 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미안하다라고 예. 하다가 또 갑자기 또 투표하라고 분노하라고 그래. 그래. 예. 정말 계속 변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오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정치공학적으로 같은 편이고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는 이렇게 우리를 까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일상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본인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거죠. 저 일상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을 내기 자체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미 그분들이 생각하신 왁구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한번 우리를 동등한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뭘 쌓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 역시 하이어라키 계속 지키고 살잖아요. 수직적인 위기에서. 그런 거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최악이네 어쩌네. 아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래? 아니 그때 이제 예. 저희가 했던 대담 가면 토론 얘기로 넘어가자면 그때 가면을 쓰고 하자는 멋진 아이디어를 이혜리 기자가 내줬는데 그때 오셔서 그러니까 86 세대들과 함께 일하는 청년들이죠. 지금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분들도 계셨고 예. 그래서 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인 걸 좀 꼽아보자면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87년 체제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를 이뤄내서 지금의 말하자면 소위 판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취 자체는 정말 모두 다 인정하는 바이죠. 하지만 자기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너무 이제 과거에 내가 해봤다, 내가 해서 뭔가를 이뤘다 이거가 너무 강하신 나머지 아니야 네 얘기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그렇게 뭐 반응을 한다던가 그런 걸 많이 겪었다라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정치판 야권이 돌아가는 것과도 좀 겹쳐 보이고. 예. 네. 그리고 되게 당연시하잖아요. 예. 뭔가 다 모든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다 쏟는 맞아요. 거 쏟아야만 당연한 것처럼. 막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상한 일이고 학생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예. 하이힐 뭐 그 옷 패션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그러니까 386 세대가 말한 건 아니지만 386 세대의 문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도 있잖아요. 해리 기자 취재했던 거 이 회차에 쓸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 선거 캠프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거. 아. 그러니까 완전 사람을 네. 뭐랄까 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부속으로만 여기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과정이 좀 생략되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뭐 이유상 기자도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도 좀 비슷한데 네가 알아서 배워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후배들한테 맞아요. 우리의 경험을 먼저 좀 데이터베이스 뭐 굳이 뭐 형식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러저러 하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좀 전달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나한테 배워라 혹은 이게 또 술자리로까지 이어져서 술자리에 가서 얘기 듣는 것도 너한테는 교육이다. 너 거기서 들으면 그것으로 전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술자리에 막상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그런 건 또 없잖아요. 무용담. 주로 주로 무용담. 무용담을 얘기하시고 거기서 저희가 교훈을 삼아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용담. 그냥 맨날 술 먹으면서 이걸 자기 뭐가 전수되냐고 소시적에 대체. 뭐 운동하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또 화가 나네. 방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인상이 깊었던 게 또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뭐 또 굉장히 우리가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물려 있는 건데 새로운 세대를 적극적으로 안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합원으로 많이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는가라는 예. 거를 좀 자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 쪽에서 좀 활동하셨던 분이 민주노총 크게 집회 한 번 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지금 저임금 노동, 파견 노동, 뭐 하청 노동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분들이 챙기지 못하는 권리를 위해서 좀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좀 연대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분들도 과연 이게 이런 노조 활동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고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합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을 벌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크게 집회 한번 벌여봤자 이게 과연 청년들의 문제를 푸는데 과연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좀 예. 생각을 해보게 386 되더라고요. 세대에 대한 고민이 저희의 고민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86 세대의 나이가 되었을 때를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무용담 고인물이 얘기하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고인물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예. 얘기에 빠지면 안 되고 맞아요. 계속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야 고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 386 세대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하나는 꼭 안 해야겠다 이런 거 있어요? 뭐 하나? 내가 더 나이 든 선배가 됐을 때 뭐 하나만큼은 안 해야겠다. 근데 그게 벌써부터 힘이 드는데 어떡한? 그러니까 그 후배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또 딕테이터잖아. 네? 독재자.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후배의 말을 네. 경청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의 안에 약간 그런 뭔가 그렇죠. 꼰대스러움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다 자기가 느끼는 약간 자기의 비민주적인 모습 발견할 때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근데 그러지 돼요. 않으려고 예. 계속 노력을 해야 부당하게 그나마 노력해요. 어른이 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예, 예. 욕을 안 들고. 저는 일단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주요 자리에서 예.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현 시대에 풀어야 할 과제랑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 문제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려는 청년들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여하튼 좀 물러나서 지금의 현 시대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예.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그 정도. 예, 가끔 저는 제도 정치권에 있는 386들 보면 그런 생각만 들어요. 반독재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 분야예요. 그 부분은 뭐 테러 방지법 했을 때 필리버스터 하고 이런 거는 아주 잘해요. 근데 정말 계급적인 뭐랄까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달라진 의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명료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모여지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의제에 이제 앞으로 적응해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럼 물러나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예. 게 사실 그 원로들의 역할인데 지금 정치권 내부에 정당 내부에도 그 386 그 인사들이 적체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그래서 젊은 층들, 그러니까 20대, 30대들만 자기들끼리 물갈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되겠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아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 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86세대라든가 야권 정치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좀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지금 젊은 세대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절차를 활용하자는 주의예요. 근데 맞아요. 그동안 야권이 나가서 뭐 이렇게 국회 바깥으로 나가서 막
장외 투쟁을 벌이고 이럴 때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또 이제 몸싸움을 벌이고 이럴 때는 별로 큰 반응을 안 보이고 시큰둥하다가 어쨌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토론 말로써 논리로써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의미를 느낀다라는 점 이 부분을 네. 좀 전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장외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도 장외로 장외로 나가면 나가서 안 된다라는 게 계속 아니에요.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계속해요. 단식을 할 거면은 근본은- 며칠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성의 문제, 진정성의 그러니까 문제. 진정성도 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장외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 있는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젊은층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혜리 기자는 아 좀 근데 다른 지금 생각이고. 생각해보니까 예. 저는 단식 한 번 안 해보고서는 단식 하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 그건 편집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죽을 죄송합니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의지로 예. 그런 결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청년들을 보면은 되게 민주주의자예요. 그냥 완고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유약하게 비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아니 않을게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청년 유니온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싶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들이 이제 민주노총 측의 위원 한 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청년 몫이 따로 없어서 근데 들어갔을 때 제가 뒤로 얘기를 듣기에는 민주노총에서는 청년들한테 요구한 그러니까 기대했던 바가 점거를 하고 청년들의 혈기를 보여줘라. 그 점거를 하고 막 투쟁 막 싸우고 물리적인 뭔가를 하고 하길 바랬는데 청년 유니온 측에서는 아니다. 이 절차 안에서 최대한 싸우자. 그런 얘기를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켜서 여하튼 6,030원으로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아 예. 예,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아 예. 오늘도 뜻깊은 청년 마무리네요. 유니온 쪼증으로 아니요, 그거. 아 어찌 됐건 이제 저희 기획이 그 지면으로 나가는 기획은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마감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팟캐스트는 계속 될 수 있도록 계속 됩니다. 계속 됩니다. 됩니다. 아 다음 편은요. 그 이게 나름 되게 재미있었던 회차인데요. 대만에 김서영 기자가 다녀왔어요. 근데 대만이 우리나라랑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번에 정치적으로 약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되는 과정 자체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